반갑습니다. 영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9월 6일 오후 10시 1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비로 우천 취소되기도 했고 내일은 경기가 없는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좀 일찍 주간 리뷰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롯데가 3경기를 패배하게 되면서 가을 야구에 대한 희망이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7월까지만 하더라도 플러스 12의 승패마진을 만들면서 그 어느 시즌보다 성공적인 시즌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졌었지만 8월에만 12연패를 포함해서 총 승패마진이 마이너스 9를 기록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위기를 겪게 되었죠. 거기다가 9월달 들어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연패를 기록해서 승패 마진이 드디어 제로까지 이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걱정이 많은 부분은 남은 잔여 경기가 롯데자이언츠는 1선발급, 즉 용병 투수들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더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걱정을 하기 전에 롯데자이언츠가 회심의 카드로 영입했던 빈스 벨라스케즈가 대실패한 카드였다는 점을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될 듯합니다. 총 5경기 선발로 출장해서 방어율이 8.87을 기록했고 무엇보다 9이닝당 홈런을 2.31개를 기록하면서 원래 뜬공 투수였던 벨라스케즈가 더 큰 실패를 맛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직구의 구위가 문제다. 김태형 감독님은 팔 각도가 내려와서 생기는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인구의 적응 문제라던가 습도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인정을 해주고서라도 직구의 구위와 구속은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 말고도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지점이 바로 바뀌어버린 구종구사율입니다. 이건 분명 코치나 트레이너, 전력분석원 모든 파트에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5시즌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 벨라스케즈는 트리플 A 마이너리그에서 포심 구사율은 35%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포심은 피안타율이 2할이 채 되지 않았었는데 그것은 아마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을 고루고루 던져주면서 포심이라는 카드가 높은 확률로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느 정도 수싸움에서도 영향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롯데자이언츠에 들어와서 포심의 구사율은 무려 43%를 넘어설 정도로 많은 투구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피안타율은 3할 8푼 1리까지 올라오면서 직구는 거의 안타를 맞는다라는 느낌을 들 정도로 굉장히 통타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 싱커는 3% 던지고 있던 마이너리그 기록에서 현재 거의 던지지 않고 있는 구종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마저도 회전수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피안타율이 높긴 하지만 리그에서의 피안타율 편차로 놓고 봤을 때는 분명 포심보다는 덜 맞아 나가는 공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슬라이더를 많이 구사를 하고 있는데 그 슬라이더에 대한 피안타율은 3할 2푼 1리로 굉장히 많이 맞고 있는 중이고 오프스피드 볼이라 할 수 있는 체인지업도 피안타율이 3할 3푼 3리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반면 마이너리그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던 커브 구종을 구사율을 굉장히 떨어뜨리면서 사실상 4번째 구종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 이 공은 피안타율이 1할 6푼 7리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죠. 특히나 리그 평균 피안타율과 비교해도 더 낮은 수준의 피안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벨라스케즈가 KBO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싱커, 커브, 체인지업을 고루고루 섞어가면서 조금 더 구종 가치가 높은 공을 많이 던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물론 한 번의 선발 기회가 더 주어지겠지만 그 선발의 기회마저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면 정말로 벨라스케즈는
불펜으로서의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벨라스케지의 실패를 떠나서 8월부터 지금까지의 경기들을 놓고 봤을 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왜 이렇게 선취점을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지점을 코칭 스태프 그리고 김태형 감독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타격감이 가장 좋았던 박찬영 선수를 1번으로 기용을 하긴 했었겠지만 박찬영과 레이에스를 붙여서 기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세봤어요. 8월부터 롯데자이언츠가 선취점을 가져온 경기가 몇 경기가 될까? 라는 걸 세봤는데 8월, 9월 합쳐서 총 29경기 중에서 선취점을 낸 경기는 8경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취점을 냈을 때는 롯데자이언츠의 승률이 5승 1무 2패를 기록했어요. 이만큼 롯데자이언츠는 선취점을 냈을 때 굉장히 좋은 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는 팀이라 볼 수 있는데 1회를 너무 쉽게 버린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시즌 롯데자이언츠의 1회의 득점과 실점을 찾아봤는데요. 무득점으로 1회를 지나간 경기가 98경기고 1점이라도 기록한 경기는 48경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약 3분의 2 정도의 경기들이 무득점으로 1회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평균적으로 1회에 한 득점이 0.47점이었어요. 그런데 실점을 놓고 봤을 때 무득점보다 무실점이 오히려 더 적었다는 점, 그리고 실점을 아무튼 간에 했던 경기가 54경기나 된다는 점에서 롯데자이언츠는 초반부터 승부를 불리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평균 실점이 평균 득점보다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더 불리하게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8월 달에 이렇게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 타격감이 가장 좋았던 박찬영과 레이에스를 붙여서 기용하지 않고 2번과 3번 자리에 일반적으로 고승민과 윤동희를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OPS는 0.65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부진이 있었기 때문에 1회의 득점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나마 노진혁 선수가 컨디션이 좋아서 2번 자리까지 올라왔을 때는 득점이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롯데자이언츠의 엔트리에는 노진혁 선수가 없습니다. 김태형 감독님이 9월 2일 경기 노진혁 선수가 9회 초 원아웃 상황에서 삼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웃으면서 하이파이브를 해주긴 했지만 그 다음 경기 바로 그를 말소하면서 많은 기자들이 이유를 물어봤을 때 그냥 나의 결정이었다 라는 짧은 답변만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노진혁 선수는 8월 이후에 OPS가 0.776으로 팀 내에서 네 번째로 높은 선수였고 처음엔 노진혁 선수를 콜업을 할 때도 분명히 전준우를 대체할 자원, 타점을 먹을 수 있는 선수로 평가하고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준우 선수가 아직 복귀하지 않은 와중에 노진혁 선수를 말소했다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의문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의문으로 가졌던 것은 이 노진혁 선수를 대신해서 올라온 선수가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타격이 약한 정보근 선수였습니다. 안 그래도 득점력이 낮아서 경기를 많이 이기지 못하고 있는 중인데 타격감이 올라와 있다고 볼 수 있었던 노진혁을 내리고 정보근을 올렸다? 저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무튼 노진혁 선수는 5경기는 1군에서 모습을 보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윤동희 선수가 조금씩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서 상위 타선에서 힘을 보태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도 그 기대만큼은 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전준우가 빠져있는 와중에 타점을 올려줄 선수가 많이 부족한데 그 선수를 어디서 찾게 될지 관심있게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